안녕하세요. 헬스티아 여성의원 추선일 대표원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덥고 습한 장마철이 되면 이제 습기나 곰팡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 장마철에 생기는 곰팡이가 여성의 질이나 외음부에 번식한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가 오거나 장마만 시작되면 가려우셨던 분들, 질 분비물이 많아졌던 분들, 과연 이 질환은 무엇이며 왜 장마철마다 찾아와 여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까요? 오늘은 장마철과 같이 습한 환경 그리고 피곤한 상태 75% 정도나 되는 여성들이 한 번은 겪는다는 칸디다성 질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칸디다 질염이 장마 기간과 같이 습한 기간에 폭발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곰팡이와 유사한 진균 효모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효모균은 습한 환경에서 쉽게 자라는데요. 인간에서는 특히 칸디다 종류 중에서도 칸디다 알비칸스라는 진균에 의한 질염이 가장 흔합니다. 항문과 질 주변에서 모여서 살고 있고 증상 없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특정 조건에서는 확 증식하게 되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칸디다 질염인지 알 수 있는 특별한 증상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내가 칸디다 질염인지 스스로 진단하는 거는 어려운데요. 근데 칸디다 질염 자체가 조금 특징적인 질 분비물이 있어서 흰색 치즈 찌꺼기 같이 질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 가려움증까지 같이 있다면 거의 100% 칸디다성 질염일 수 있고요. 내가 그 전에 밤을 샜다거나 피곤했다거나 나의 컨디션이 안 좋은 이벤트까지 동반되었으면 칸디다 질염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근데 이런 분비물이 적절하게 치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분비물이 외음부를 계속 자극하게 되고 그럼 외음부가 붓고 빨갛게 발적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발생하는 염증은 가려움뿐만 아니라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빨갛게 바뀐 부분 그리고 염증이 있는 부분에 소변이 닿거나 아니면 성관계할 때 터치가 되면 통증을 심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런 증상이 있으면 많은 분들이 내가 성교통이 있네, 방광염이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병원에 종종 오시기도 합니다. 칸디다성 질염의 치료 방법은 약을 쓰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항진균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고요. 크림, 좌약과 같이 국소용으로 사용하는 게 있고 입으로 먹는 약물이 있죠. 클로트리마졸과 설타코나졸 성분의 질정을 또 많이 쓰고 있고 상품명으로는 저희가 카네스테온 1, 더모픽스와 같은 질정을 많이 사용하는데 처방하시는 병원 선생님들마다 사용하시는 질정의 이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먹는 약으로는 가장 많이 쓰는 약은 플루코나졸 성분의 약들이 많이 사용되고요. 한 번만 먹으면 치료가 되는데 내가 재발되거나 증상이 한 번 먹었는데도 안 되는 경우에는 격일로 혹은 매주 이렇게 장기간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항생제를 오래 복용한 사람은 칸디다 질염에 걸리기 쉽다던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칸디다가 항문과 질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도 안 일으키고 있는데 내 몸을 지켜주는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유산균들이 사라지는 순간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질환에는 좋은 균 그리고 나쁜 유해균 그리고 같이 늘 있는 상재균 이렇게 있습니다. 좋은 균, 유산균 대표적이죠. 유산균은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고 유해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병균입니다. 그럼 칸디다는 어떤 균이냐? 칸디다는 상재균이라고 표현하고 늘 있을 수 있는 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경찰이 없으면 이 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상재균 같은 경우는 원래는 경찰이 있으면 가만히 있는데 경찰이 사라지면 범죄를 저지른 애들 이런 애들이 상재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항생제를 길게 쓰면 이 락토바실러스라고 말하는 이 유산균들이 같이 죽어버리게 돼요. 약하기 때문에 항생제 쓰면 약한 균들이 싹 죽어버리는데 그러면 내가 컨디션도 안 좋고 면역력도 떨어져 있고 컨디션이 회복되기 전에 칸디다 질염이 확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복용하다 보면 칸디다성 질염이 와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려운 칸디다성 질염 어떻게 관리하나요? 특히 우리가 면역력 떨어지고 피곤하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생긴다는 질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컨디션이 좋고 피곤하지 않으면 안 생깁니다. 진짜 장기간 동안 고생하셨던 분도 잠 잘 자고 잘 먹고 컨디션 좋으면 안 생기는데 우리가 그런 컨디션 좋고 스트레스 없는 상황에 우리를 넣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외에 생활습관 개선을 하거나
진류상균들을 좀 복용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질 주변이 분비물이나 월경 직후에 혈액이 많이 묻어있는 생리대를 좀 자주 갈아준다든지 이 습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물을 잘 건조시키고 월경혈을 잘 정리해주는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통기성 좋은 면 속옷을 입는 것도 역시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흔히 요즘 타이트한 옷들 많이 입잖아요. 타이트한 청바지 아니면 레깅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다리를 꼬게 되면 상대적으로 공간 자체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제 습하고 땀이 찰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름과 같이 꿉꿉하거나 속옷이 바짝 마르지 않는, 물론 요즘은 건조기를 써서 그런 경우가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습한 상황이 되면 우리 칸디다성 지렴이 쉽게 재발하는데 이걸 내가 조금 있으니까 괜찮아져서 방치한다든지 아니면 뜨거운 물로 지진다든지 아니면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많이 긁고 하는 경우에는 점점 심해져서 퇴선화가 되고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약물로서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진짜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가렵다고 칸디다 지렴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분비물 하나만 보고서 칸디다 지렴이라고 딱 알기는 힘듭니다. 다만 이번 영상을 통해서 그래도 칸디다 지렴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이 영상을 기반으로 칸디다 지렴 혹은 내가 가렵거나 이전과 다른 분비물 양상이 있다면 혼자서 해결할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운 산부인과 방문하시면 쉽게 치료가 가능한 문제니까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증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오셔서 함께 상담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성들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만나요.